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대 이상의 차량이 장거리 오버랜딩을 갈 때 차량 행렬과 무전 사용에 대한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조회수 생각할 때는 이런 거 만들면 안 됩니다.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그죠? 근데 조회수보다 또 제 채널을 좋아하는 분들은 약간 그 매니아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언젠가는 만들어야지 라고 했는데, 제 구독자님께서 이런 걸 만들어 줄 수 없겠냐라고 부탁을 하셔서 특별은 아니고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럼 이번 기회에 하나 만들자 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탈탈 털어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말 그대로 교육 영상입니다. 한두 번 봐서 이해 안 되더라도 대여섯 번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들 조회수 좀 많이 채워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장거리 오버랜딩을 갈 때 차량 행렬을 해서 이동하는 이유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안전이랑 효율성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장거리를 가되 안전을 확보해서 가기 위한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유는 일반 도로에서의 도로 상황을 모두가 공유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 옆에서 자전거가 지나가는지, 안전속도는 얼마인지, 이동시 카메라가 있는지, 또는 로드킬로 죽은 캥거루나 원백 같은 게 있는지 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거리를 달리다 보면 특히 점심 식사 후 식곤증이 밀려올 때 서로 무전을 하며 잠을 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거리 운전이 길다고 느끼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 말은 서로 무전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운전하다 보면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고속도로와 같이 계속 직진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지, 대로변에서 좌회전 우회전 그런 게 많은 경우라든지 산속에서 코스가 좌우로 많이 갈라져 있는 그런 경우에 하기야 그런 데서는 잠도 안 오겠지, 그죠? 근데 하여간 그런 우회전 좌회전이 많은 곳에서는 잡담은 삼가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비포장 도로의 상황을 서로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가 험해서 로우 기어를 바꿔야 한다라든지, 또는 길바닥에 뾰족하게 나무가 넘어져 있어서 타이어에 파손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해서 피해가야 한다, 또는 선두가 물웅덩이 오른쪽을 타고 가니까 물이 깊다고 판단되면 후미 차량에게 오른쪽은 깊으니까 왼쪽을 타고 가라, 선두가 후미 차량들에게 미리 그런 식으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비포장 도로가 아주 드라이한 경우에 먼지가 많이 나다 보니 차량들이 차간 거리를 많이 띄우고 달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좌회전 우회전 한두 번으로 내 바로 앞 차량이 어디로 갔는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조그마한 동네 뒷산이면 모릴과 빅토리아 하이 같이 며칠을 달려도 끝이 없는 규모의 산을 달리는데 길을 잃어버린다면 아주 아찔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이 정렬을 해서 선두와 후미의 무전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차량을 정렬해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량이 이동할 때 선두, 중간, 그리고 후미를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5대 이하 그리고 12대 이하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보다 숫자가 더 많은 차량들이 출발할 때는 10대씩 나누어서 목적지까지 따로따로 선두와 후미를 두고 이동을 하면 됩니다. 출발 전에 미리 선두, 후미, 그리고 중간을 정하고 모든 일정이 끝날 때까지 무전으로 상대를 부를 때 가능한 꼭 순번으로 상대를 부르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순번을 정할 때는 오프로드나 장거리 경험이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을 서로 겹치, 차량의 윈치나 군한 장비 또는 군함과 관계된 경험이 있는 사람과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 서로 겹치도록, 그리고 그룹에서 운전을 천천히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순번을 뒷번호로 부여를 해서 전체적인 진행의 속도가 느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출발 전 순번을 정하는데 선두, 중간, 그리고 후미를 정하고, 그리고 5대 이하일 경우 선두와 후미 이렇게 2대의 차량이 무전을 하면서 이동합니다. 6대 이상의 경우 선두, 중간, 후미 이렇게 3대의 차량이 무선을 맡아 이동합니다. 순번은
1번이 선두며 3번 또는 4번이 중간, 그리고 6번이 후미를 맞습니다. 그리고 5대를 기준으로 두는 이유는 선두가 뒷차들이 잘 따라오는지 어렵지 않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가 5대 이하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선두와 후미 이렇게 두 명의 무전으로 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 보니까 선두와 후미 이렇게 두 명만 무전으로 컨트롤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5대가 가장 적합하고요. 차량이 6대 이상일 때는 선두, 중간, 후미 그렇게 둡니다. 그렇게 두는 이유는 6대 이상일 경우에 선두가 후미까지 잘 따라오는지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6대 이상이면 후미까지 무전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중간에 무전을 점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지금 제가 사용하는 성능 좋은 무전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전기 레인지가 짧다든지 또는 일반적인 핸드헬 무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무전기의 성능에 따라 선두의 무전을 점프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차량이 성능 좋은 무전기를 차에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6대가 출발할 때 1번, 3번, 6번 이렇게 3명이서 무전을 서로 점프를 하면서 도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이동을 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전에서의 적용, 그리고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실전에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구형 차량의 경우에 출발과 동시에 선두 차량이 후미 차량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 차량은 헤드라이트를 켜고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뭐 요즘 기본적으로 신차들은 데일라이트가 켜지는 관계로 따로 출발과 동시에 헤드라이트를 킬 필요는 없지만, 안개나 먼지가 많은 경우 후미 차량들이 앞 차량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낮에도 그런 상황에서는 헤드라이트를 켜고 운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량 간의 안전거리입니다. 차량 간 안전거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 지키는 안전거리, 딱 그만큼의 안전거리를 두고 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동 간에 다른 차량들이 우리 대열의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그냥 우리 대열 중에 함께 끼고 운전을 해도 되는데, 문제는 그 외부 차량이 계속 우리 대열에 간격을 벌린다고 판단되면 바로 그 외부 차량을 추월해서 그 차량의 앞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순번을 맞추기 위해 안전을 위협하면서 그 외부 차량의 앞에 끼려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다만 한두 대가 아닌 여러 대가 내 앞에 끼어드는데 계속 공간을 준다면 우리 그룹 앞차와의 간격이 갈수록 멀어지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한 상황에서 순번대로 진행할 수 있게 상황 판단을 잘 해야 하지만, 보통의 경우엔 우리 일행과 달리는 속도가 달라서 일반 차량은 조금 가다가 우리 대열에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잘 따라서 운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전입니다. 6대의 차량이 진행할 경우 선두가 무전으로 전방 500m 지점에서 좌회전합니다 라고 무전을 하면 3번 차량이 전방 500m 지점에서 좌회전 카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후미도 똑같이 전방 500m에서 좌회전 카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이동 중 신호에 걸리면, 일반 도로에서 중간에 어떤 차량이 신호에 걸렸을 때 신호에 걸린 첫 번째 차량이 차량 순번과 함께 예를 들어서 4호차 신호대기입니다 라고 무전을 하면 선두는 확인의 의미로 4호차 신호대기 카피라고 확인한 다음 제한 속도의 약 20km 정도 서행 주행을 하고, 그렇게 서행하는 중에 4호차의 신호가 바뀌면 4호차는 출발과 동시에 4호차 출발합니다 라고 무전을 하고, 선두가 만약에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 무전을 듣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1호차에서 3호차는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3호차가 그 무전을 들었으면 점프를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3호차가 4호차 출발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무전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선두그룹은 계속 후미그룹이 선두가 합류할 때까지 서행을 하고, 후미그룹은 안전을 확보한 상황에서 규정 속도를 준수하면서 선두그룹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하고, 4호차는 선두그룹과 합류 또는 선두그룹이 시야에 들어오면 무전으로 4호차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라고 무전을 하고, 선두는 후미그룹에 합류와 동시에 이제 속도를 더 내서 규정 속도로 올려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동 중 신호가 걸릴 때입니다.
차량 숫자가 6대 이상인 경우에 일렬로 진행 중 신호가 걸렸다가 다시 출발할 경우에 뒷차량은 또 신호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1차로가 아닌 2차로의 경우 가능하면 전 차량은 순번과 관계없이 두 차선을 모두 이용해 정차 후 출발한다면 뒷차량 신호에 또 걸리지 않고 한 번의 신호에 같이 이동할 수 있으며 출발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원래 순번대로 순서를 조정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전하는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두의 역할은 도로 전방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중 안전과 관계된 모든 상황을 무전으로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뒷차량들이 잘 따라오는지 항상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됩니다. 속도가 빠르더라도 뒷차량들이 잘 따라온다 그러면 부드러운 진행을 위해서 빨리 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뒷차량들이 못 따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규정 속도 이하라고 하더라도 천천히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속도를 맞춰가면서, 그러니까 뒷차량을 봐가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특히 선두가 주의해야 될 거는 저희들 군대에서 행군할 때 앞에 사람이 천천히 걸어도 뒤에서 뛰어야 대열을 맞출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로 선두는 가속이나 추월을 할 때 기차를 운전한다는 느낌으로 그룹을 이끌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선두 차량이 추월을 위해 10km를 오버해서 운전할 경우 후미는 그 대열을 맞추기 위해 20km 이상의 속도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선두가 추월을 위해 너무 빨리 간다는 느낌이 들어도 후미 차량들은 멀리 가지 않아 대열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속도를 오버하지 말고 적당히 따라가다 보면 결국 금방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주행 시 좌회전, 우회전과 좌회전이 있다면 그룹 전 차량이 바로 앞뒤에 붙어 있어 서로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선두는 무전으로 방향을 지시하지 말고 서로 앞뒤를 확인하고 회전을 할 수 있도록 선두가 서행으로 그룹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중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두의 무전을 점프하고 내 시야 앞뒤 차량이 정렬을 잘 맞춰가는지 확인하고 어느 특정 차량이 너무 간격이 넓거나 뒤처진 경우에 그 차량의 무전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 않도록 알립니다. 그리고 후미의 역할은 두 번째 사람으로부터 받은 무전을 최종 확인하고 내 앞 차량들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선두, 중간, 그리고 후미를 제외한 다른 차량들은 무전은 가능한 자제하며 항상 내 앞뒤 차량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며 특히 나무가 많아 앞 차량을 놓치기 쉬운 비포장 도로에서는 내 뒷차가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 후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또한 뒷차를 기다리다 앞차와의 거리가 필요 이상으로 멀어진다고 판단되면 내 뒷차량이 보이지 않으니까 선두는 좀 서행을 해달라고 무전으로 바로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그룹 중간 대열이 길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두나 후미와 같이 무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운전하면서 집중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야기나 음악을 듣다 무전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좌회전 또는 우회전인 경우 꼭 무전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만약에 듣지 못했다 그러면 꼭 선두에게 물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예를 들어서 십자로에서 음악 듣고 이야기하고 가다가 무슨 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했는데 그걸 못 듣고 좌회전했다가는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확실치 않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무전으로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회전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룹 드라이빙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선두 차량이 추월을 위해서 차선을 변경을 할 때 바로 그 다음, 예를 들어서 1번 선두 차량이 차선을 변경을 위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왔을 때 그 뒤에 2번, 3번, 4번 전부 다 그냥 꼬리를 물고 추월 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10대 또는 6대의 차량이 그룹 드라이빙을 하는데 뒤에 더 빨리 추월을 하려고 하는 차가 있는데 우리 차 5대, 6대, 심지어는 10대가 똑같이 추월 차선에서 기차같이 쭉 늘어서 천천히 추월을 하면 뒤에 흐름을 완전히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가 추월 차선에 서서 추월을 하면 그때 두 번째 차가 또 추월 차선으로 와서 추월을 하고 세 번째도 그렇게 한꺼번에 절대 일렬로 서서 추월 차선으로 가지 말고 한 차가 추월을 하고 나면 또 한 차가 추월하고 그리고 또 한 차가 추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드럽게 추월을 해야지 다른 차량들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사용 시 주의사항은 우리가 사용하는 무전기가 2웨이 무전기이기 때문에
두 명이 동시에 무전을 하면 두 번째 무전한 사람의 말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위급 상황이나 산속 깊은 곳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경우 또는 어떤 결정을 할 경우에는 선두나 무전을 주도한 사람이 지목한 사람이 아니라면 가능한 무전에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선두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끊어버리면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무전을 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호주에서는 운전 중 무전기 사용이 합법입니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로 오버랜딩을 할 때 선두, 후미, 그리고 중간, 그리고 다른 분들이 어떤 식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뭐 혹시나 제가 빠진 게 있다든지 아니면 뭐 궁금하신 게 있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겠죠. 뭐 하지만은 그분들이라도 진짜 큰 도움이 됐다 그러면 저는 뭐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하고요. 한두 번 보시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계속 실전에 이용을 하면서 한두 번 하다 보면 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버랜딩을 할 때 대열을 맞춰서 가신다 그러면 뭐 안전 운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많은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